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간의 극한 호우가 우리나라 동서남북을 핥히고 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16일 밤 당진과 서산 등 충남 지역에 200년 만에 내릴 하루 400mm의 비가 내리며 2명이 숨졌습니다. 17일부터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누적 강수량 6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도깨비 같은 비구름은 하루 만에 경상도로 옮겨갑니다. 지리산의 동쪽 자락 경남 산청은 누적 강수량 700mm를 기록했고 물러진 산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며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없는 듯했던 경기 북부도 오늘 새벽 순식간에 당했습니다. 하루 200mm의 비가 집중되면서 가평에서 2명이 숨지고 7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도깨비에 홀린 듯 한반도의 절반이 며칠 새 찢겨 날아간 겁니다. 그럼 이번 수마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겪은 경남 산청부터 가보겠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산에서 쓸려온 토사에 도로가 끊어지는 등 피해 범위가 워낙 커 필사의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바위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토사와 뒤엉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끊임없이 잔해를 파헤치며 수색 작업을 펼칩니다. 지난 17일부터 무려 7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산청군에서는 산사태까지 나며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밖을 내다보니까 완전 물바다더라고요. 물바다랑 집 자재랑 뭐 이런 거 완전 다 쓸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산 위에서부터 강력한 흙더미가 밀려와 이렇게 자동차만한 바위가 떠내려왔습니다. 흙더미에 쓸려 집이 무너지면서 실종됐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4명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차나 마찬가지 때 둘이 있다가 점심시간에 돌아갔을 때 잠시 정준이 돼가지고 밑에 집에서 나와보니까 집이 없어졌거든요. 요 집에 하나 있었어. 비가 그치면서 소방당국은 산청읍과 단성면 등 6개 지역에서 전방위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경남 산청은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의 아픈 기억이 아직 가시지 않은 곳입니다. 이번엔 수해의 산사태까지 겹치며 주민들의 깊은 상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했던 상황을 전민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산사태로 주인 내외를 잃은 소가 오시장에 팔려나갑니다. 운명을 직감한 듯 코피까지 흘리며 나가지 않으려 버팁니다. 포기장가 다 죽었어. 내몰 돼가지고. 그러니까 소를 사육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소를 보내야지. 누가 키웠기라. 생과 사는 찰나에 갈렸습니다. 저는 이제 1분 만에 저는 살았고 그 2분은 농장에 있는 바람에 1분 저하고 같이 안 노는 바람에 막 2분이 세상을 버리신 거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축대 위에는 원래 축사와 식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흙더미에 밀려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옆에 있는 집은 가까스로 화를 모면했습니다. 20년 넘게 자식처럼 기른 나무는 둑이 터지면서 그대로 물에 휩쓸렸습니다. 20년 동안 키운 거에 밭에 풀 한 폭이 없이 너무 애정을 가지고 키운 애들이거든요. 1톤 트럭이 뒤집힌 채 부서져 있습니다. 원래는 저쪽 도로에 서 있던 트럭인데 거센 물살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20m 이상 떠밀려온 겁니다. 지난 3월 산불로 집을 떠났던 주민은 또 한 번 피난짐을 꾸려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7박 8일 만에 왔고 이제 지금 2박 3일 만에 들어가 보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뭐 태풍이 올지 또 몰라요. 이제 공포증이 걸려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산청 사람들에게 올해 2025년은 유독 무섭고 두려운 한 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이 경남 지역의 수해는 비단 산청뿐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 산청과 인접한 합천과 의령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다리는 끊기고 주택과 차량도 침수가 잇따르면서 도시 기능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안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리 난간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표지성마저도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집 담장은 무너져 인근 하천에 처박혔고 가로등도 통째로 뽑혔습니다. 강물이 넘치면서 학교도 우체국도 면사무소도 모두 폐허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허리까지 차고 특히 이 도로가 완전 물바다가 돼버렸으니까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제 전부 다 놔두고 저희는 대피소로 이곳은 경남 어령군입니다. 다리 건너편이 산천군인데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연결도로가 끊겨버렸습니다. 요 도로거든 이게. 이게 퇴적이 돼버렸어 지금 자갈이. 저 강물 따라 이 돌이 갑자기. 범람한 하천물은 인근 마을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물에 집안은 쑥대밭으로 변했고 가재도구는 어느 것 하나 성한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싱크대가 둥둥 떠가 있을 거야. 냉장고 둥둥 떠다니고 여기 큰 장롱. 이번 비로 경상남도에서만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이렇게 남부를 핥힌 비구름은 밤사이 경기 북부로 올라와서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가평은 시간당 80mm의 폭우를 맞으면서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먼저 불어난 하천물에 잠긴 가평 대보리 마을에 나가봤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온통 진흙밭이 됐습니다. 축사는 쓰레기와 진흙이 한가득입니다. 주차장에 있던 차와 대형 컨테이너도 강물처럼 변한 빗물의 힘을 견디지 못했고 가재도구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저도 내일 모레 70인데 처음이에요. 하룻밤 사이 쑥대밭이 된 건 마을을 가로지르는 조종천이 범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폭이 100m가 가까이 되는 큰 강인데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범람하기까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종천에 홍수경보가 발령된 건 오전 2시 40분. 40분 만에 수위가 3m나 더 오른 겁니다. 이렇게 물까지 차 있고 그래서 애들을 깨운 다음에 저희 짐을 챙기고 나니까 2층까지 다 차서 그 시간 1시간 만에 거의 불었던 주민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라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이제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그리고 할아버지 혼자 놔두고 어떻게 나와.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차를 타고 대피하던 80대 주민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펜션이 많은 아랫마을에는 전기도, 전화도 모두 끊겨 수십 명이 고립됐고 인근 마을에선 무너진 편의점 건물이 그대로 강에 처박혔습니다. 우리 친구는 차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그 죽을 뻔하다 또 차 버리고 차 떠내려가. 이번 비로 가평에서만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가평엔 하천 범람에 이어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토사가 주민 4명을 덮치면서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윤기란 기자입니다. 작은 마을이 산에서 쏟아져 내려온 흙더미에 뒤덮였습니다. 화물차가 전봇대에 처박혔고 폭격을 맞은 것 같은 집에선 이불과 가재도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폭우로 경기 가평군 신상리에 산사태가 나 산 아래 작은 마을을 덮쳤습니다. 산사태 당시 거대한 흙더미가 이쪽 길을 따라 쏟아져 내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이 주택이 있던 곳인데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갔고요.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차량은 이렇게 옆으로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주택 3채가 무너지고 집안에 있던 주민 4명이 파묻혔습니다. 3명은 구조됐지만 70대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려다 보니까는 집이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돌아서 저 밑으로 돌아서 갔더니 떠내려왔어요, 사람이 흙에서. 그래 흙덩어리가 기어나와요. 마을 주민 수십 명이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당장 마실 물마저 부족해 막막하기만 합니다. 텔레비도 안 나오지, 그 셋탑박스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럼 물도 안 나와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돼.
인근 재령리에서도 산사태가 일어나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을 로프와 헬기를 이용해 가까스로 구조하는 아찔한 장면이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급하게 넘어왔는데 지금 저도 여기서 이제 막혀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 전체가 지금도 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가평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이렇게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팔당댐의 방류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잠수교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시각 팔당댐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민성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경기 하남 팔당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팔당댐은 엄청난 양의 물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비는 내리지 않지만 여전히 댐 수위를 낮추기 위해 폭포수 같은 누런 흙탕물이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류량은 오늘 오전 9시쯤 초당 8,600톤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15개 수문 가운데 6개를 개방하고 오후 7시 기준 초당 4,400여 톤이 넘는 물을 한강 하류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발전용 댐인 팔당댐은 홍수 조절 기능이 약해 27m까지 물이 차오르면 방류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수위는 평소 수준인 25m 정도를 유지 중인데 상류에 있는 청평댐, 의암댐, 춘천댐 등에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규모 방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팔당댐에서 흘러나간 물은 4-5시간이면 서울 잠수교까지 도달합니다. 한강물이 불어나며 수위가 최고 6.25m까지 높아졌던 서울 잠수교는 올해 처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가 수위가 점점 낮아지며 오후 2시 반에 해제됐습니다. 오후 7시 기준 잠수교 수위는 5.42m로 여전히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가 그친 만큼 통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닷새간의 폭우는 너무나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피해 지역에 계신 분들의 걱정이 크실 텐데요. 사회정책부의 강세현 기자와 앞으로의 호우 상황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비가 더 이상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내일 비 예보 상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제가 위성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차가운 공기인데요. 16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여러 차례 내려오고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충돌하는 곳에 비구름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우리나라를 덮었고 비구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중부지방도 장마가 끝났는데요. 며칠간은 어제 내린 것 같은 극한호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 소식은 더 이상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이제 남서풍을 타고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네. 이 습한 공기가 바로 비구름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언제든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상청은 모레까지 곳곳에 60mm 수준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장마는 종료되겠지만 남서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됨에 따라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극한 폭우 대신에 이제는 강한 소나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예보된 걸 보면은 강우량이 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예상 강수량만 듣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폭우가 쏟아진 산은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고 지하수 수위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가 조금만 더 내려도 흙과 나무의 무게만으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는 조심하시고 만약 집 근처에 산이 있다면 오늘은 다른 안전한 곳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집안이 약해진 상황이니까 안전에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폭우는 그쳐서 다행입니다만 이제 폭염 대비가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불면서 밖은 습식 사우나처럼 변할 겁니다. 7월 초엔 뜨겁지만 건조한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웠습니다. 이제는 습한 남서풍이 불며 한동안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네, 아직 실종자 수색도 해야 되고 복구 작업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걱정이 참 큽니다. 일단 내일 얼마나 더워지는 겁니까? 네, 피해 지역의 최고 기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 산청과 가평은 32도까지 오르고 광주는 34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습도까지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 날씨입니다. 꼭 적절히 휴식을 취하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감염병도 문제인데요. 피해 지역은 환경이 많이 열악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주 깨끗한 물로 씻고 음식물을 꼭 끓여서 먹어야 합니다. 네, 전해드린 주의사항 꼭 기억하시고 폭염에 대한 대비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세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보좌진 갑질 논란이 일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강선우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고심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이 후보자 한 명에 대해서만 낙마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정책 역량 부족 지적을 받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아마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다시 다음 후보자를 물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논란이 거셌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등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낙마 사유에 해당하진 않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을 따로 하시지는 않고요. 고심한 끝에 최종 결정 사항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강 후보자가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17명의 장관 후보자 중 6명에 대해 장관 임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 제가도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다음 달 당대표를 뽑는 여야의 당권 경쟁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틀 연속 승리하며 초반 승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청래 후보 득표율은 62.55%를 기록했습니다. 박찬대 후보 득표율은 37.45%였습니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시원하게 당대표를 하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습니다. 정 후보가 어제 충청권 경선에 이어 이틀 연속 압승을 거둔 겁니다. 정 후보의 충청과 영남 지역 누계 득표율은 62.65%로 박 후보와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일단 수혜 지원에 집중하고 경선 일정은 미루자고 제안한 박 후보는 역전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한다고 국민을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선거보다 생명입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도 당권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저 김문수는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합니다. 출마설이 계속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혁신위원장에서 내려오며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도 어제 비공개로 만나 당권 주자들이 몸풀기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탄핵 찬성파로 불리는 두 사람이 당 극우화에 대한 우려를 연결고리로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외환 사건과 관련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첫 조사를 받은 뒤 바로 다음 날 긴급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무인기 작전은 계엄 선포와 관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인기 투입 대수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직후 외환 혐의와 관련된 주요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신문은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1차 신청이 내일 시작됩니다. 경기 불황에 씨름하던 자영업자도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도 기대가 큰데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정설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식당에도 카페에도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서민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는 소비 쿠폰 신청을 앞두고 골목 상권 곳곳은 분주한 모습입니다. 경기 불황이 너무 심해서 안경이 망가지고 부러져도 바꾸지 못하신 분들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을 사용함으로써 내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주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되고 내일은 출생연도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고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소비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소진도 되어서 빨리 우리 지역 경기가 살아나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가맹점이 많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소비 쿠폰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 운영 매장에서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갑이 조금 얇아서 제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제품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위주로 생활 필수품을 위주로 살 것 같습니다.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 22일에 시작되고 이때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여당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자사주 매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학예 포럼에서 앞으로 자사주를 사게 될지 의문이라며 자율성을 줄이면 매입 유인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 낮췄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다시 높이는 등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방향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면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인 2022년 1%포인트 낮췄습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인하 직전인 2022년 103조 6천억 원이었던 법인세 수는 지난해 62조 5천억 원으로 2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을 낮춘 이후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며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율 원상 복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임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법인세를 원상 회복하는 거, 법인세율에 대해서 좀 적극적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튼 응능 부담이라든지 그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하여튼 적극적. 당정은 주식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증권거래세 인하분을 돌려놓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통상 9월에 국회로 넘어오는데 국회 제출 전부터 여당은 강한 처리 의지를, 야당은 저지 의사를 밝히면서 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올 상반기 서울 강남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40억 원대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나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호가에는 변화가 없다는 소식입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3천 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지난 2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 매매 가격이 40억 5천만 원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에서 소형 면적 아파트 값이 40억 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 아파트에서 40억 원을 초과하는 소형 평수 매매 거래가 5건이나 이뤄졌습니다. 인근 압구정동까지 올해 상반기 소형 면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40억 원을 넘은 사례는 모두 9건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호가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규제 이후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다 40억 이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대장주기 때문에 메모지서 없어요, 잘. 소형 평수라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가 강남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승폭이 줄 뿐이지 가격 자체가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웨이팅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이 많아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수요자들이 고가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아파트값 초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미국 LA 할리우드에서 차량 한 대가 인파를 덮치면서 최소 3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에 행인의 총격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둠이 깔린 새벽,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멈춰 있습니다. 주변엔 각종 잔해물이 널브러져 있고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수습합니다. 미국 LA의 이스트 할리우드에서 차 한 대가 클럽 앞 인도로 돌진하면서 최소 3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 30대로 클럽 음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A girl with an 8-inch gash into her leg. Another girl hit by a car, and the other girl was also hit by the car as well. 남성 용의자가 몰던 차는 트럭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는데 용의자는 행인이 쏜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The driver of that vehicle was pulled out. During that altercation, somebody produced a firearm and shot that driver of the vehicle. 남성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의도적 범행에 무게를 싣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남성을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총을 쏘고 달아난 행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베트남에선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는 하롱베이에서 폭우로 유람선이 전복돼 37명이 숨졌는데요. 탑승객 53명 중에 어린이만 20명이고 가족 관광객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움이 더욱더 큰 상황인데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뒤집힌 배에서 구조대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생존자를 찾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힘이 빠진 나머지 구조정에 힘겹게 몸을 기댑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승객 48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운 유람선 원도호가 하롱베이 해상에서 갑자기 전복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사고 발생 직후 11명을 구조하고 시신 37구를 수습한 가운데 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Chồng và con em và bạn em, gia đình bạn em. Bây giờ em rất mong là mọi người nhanh cứu mọi người, tất cả mọi người đi. Đừng ai nằm lại ở thuyền. Còn rất ít không khí, còn rất ít cơ hội. 현지 언론은 탑승객 대부분이 하노이에서 관광을 하러 온 베트남 사람들로 20명 정도가 어린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태풍 위파가 남중국해에 진입해 강풍과 폭우, 번개가 내리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은 승객 중 우리나라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당국과 소통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경제 대국 미국의 취약한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조선업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월등한 조선 기술이 협력하면서 한미 기술 동맹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K조선과 만난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 살펴봤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660톤급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이 위용을 드러내고 330m 길이의 대형 도크에선 미국 해사청이 발주한 선박 건조가 한창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기술과 미국의 원천 기술이 결합한 한미 협업 모델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We're looking to expand capacity, to be able to invest in building more capacity here, revitalize one of our docks, build new assembly shops that actually are going to help us to build more ships here as well. 현재는 다목적 상선을 중심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향후 미 해군의 전투 지원함 프로젝트 참여도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생산 능력의 비약적 향상입니다. 조선소 인수 후 설비 현대화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1년에 한두 척 정도인 선박 건조 능력을 10배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I really enjoy the training. It helps give me a good purpose in my life. I wasn't in a great place before I came here, so this helps me advance further in my life. 특히 선박의 주요 부품과 구조물은 한국에서 조달돼 국내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정부의 전략과도 맞물려 미 의회는 향후 10년간 250척의 자국 선박을 건조하는 선박법을 추진 중입니다. 쇠퇴했던 미국 조선업이 K조선과 만나 재도약하는 지금 한미동맹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핫플레이스가 불교 사찰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찰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고요. 또 요가 대회도 하고 콘서트도 한다는 요즘 사찰인데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지시죠? 이상주 기자 리포트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연등회를 신나게 이끄는 DJ 뉴진스님의 EDM 불경입니다. 미혼 남녀가 만나는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행사는 2년 새 7번이나 열릴 정도로 인기고 불교 박람회 관람객은 20만 명을 넘고 불교 서적 판매량은 1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주 소비층은 20, 30대입니다. MZ세대에게 우리 한국의 사찰들이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종교일 수는 있으나 종교는 아닌 종교,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이 아닌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적인 편안함을 느끼기에 젊은 세대에게 불교는 종교가 아닌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1500년 된 화엄사도 전 주지였던 덕문 스님의 제안으로 문화공간으로서 문을 열었습니다. 모기장 영화음악회,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요가 대회 등 문화행사 공간이 되자 창건 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적 격차 해소와 문화적 삶의 질의 개선, 지역 주민과 상생, 화엄사의 지역 주민에게 사찰의 사회적 책임인 관광의 매력 가치를 경제 활성화의 기저로서 음으로 양으로 되어주는 역할 등을 하기 위한 빠르고 복잡해지는 경쟁 시대, 숨가쁘게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사찰은 부담 없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78살 최말자 씨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최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결정했고 부산고법은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던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금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인 오늘 다시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전남 완도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한 주는 날이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겠고 무엇보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중부 내륙에,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는 전국 내륙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은 26도, 강릉이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32도, 대구 33도로 무덥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올라서 폭염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